당신은 지금 매달 얼마를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돈이 일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온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퇴직 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그 편안함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버틸 수 있는 돈이란 단순히 모아둔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요. 서울 송파구의 64세 김영수 씨는 35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예금 4천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첫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지. 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아 통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달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가 빠져나갔고 생각보다 돈이 쉽게 줄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일할 땐 돈이 늘고 있었으니 쓰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빠져나가더군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산 67세 박정숙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부터 매달 배당금과 월세로 9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뒀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쳐서 매달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진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퇴직금과 연금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들어오는 돈의 리듬이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정지된 통장입니다. 일할 땐 돈이 계속 돌지만 일을 그만두면 흐름이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공포로 변합니다. 이 공포가 심리적인 불안, 소비 위축,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불안은 절대적인 돈의 양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에 의해 좌우된다고요. 즉, 5억을 한 번에 가진 사람보다 매달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전의 62세 공무원 출신 이성호 씨는 정년 퇴직 후에도 매주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 50만 원 남짓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이 제게는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쓰임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덕에 통장에 돈이 찍힐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는 일의 의미가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의 연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기도 고양의 59세 김모 씨는 자영업 실패 후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외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 1년간 쉬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빠르게 비워지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잔액을 확인했죠. 그게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이제야 압니다. 지금 그는 마트에서 주 3회 근무하며 월 120만 원을 법니다. 몸은 힘들지만 불안이 줄었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심리적 안전망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사례들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 버티는 힘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금, 임대수입 혹은 소규모 부업 수입이라도 좋습니다. 핵심은 매달 일정한 입금의 리듬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5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17만 원 수준입니다. 이 128만 원의 격차가 불안의 거리입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사람이 노후를 지탱하고 메우지 못한 사람은 통장의 숫자와 함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불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챙기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비와 별도로 관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연금이든 배당이든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 유지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은퇴자 행복도 조사에서도 뚜렷한 결과가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으로 사는 그룹과 300만 원 이상 쓰는 그룹의 행복도 차이는 단순히 1.5배가 아니라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부자의 차이가 아니라 여유의 차이입니다. 지출의 선택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예금은 그대로 두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를 배당형 자산, 월세형 자산, 혹은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흐름이 생깁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야말로 진짜 은퇴 자산입니다. 둘째, 노동의 축소가 아니라 노동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한다는 건 생존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일정한 수입을 얻고 시간을 구조화하면 하루가 버텨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작은 일, 의미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자존감의 회복이고 노후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셋째, 지출의 구조화입니다. 은퇴자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비를 줄이고 변수비를 한도 내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출이 일정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의 리듬은 마음의 리듬을 만듭니다. 넷째, 관계 유지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는 일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을 막는 비용이자 정신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은퇴 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안심의 한 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 줄이 국민연금이든 배당금이든 일에서 나오는 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멈추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 없으면 은퇴 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매달 반복되는 마음의 안정, 내일의 확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리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삶을 버티게 해주는 한 줄의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그 한 줄이 노후의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얼마를 모았는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모아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서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리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첫 해의 돈이 아니라 리듬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남고 시간 속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버틴다는 건 통장의 숫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한 줄의 입금 내역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한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정 수입이 있는 은퇴자와 그렇지 않은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월 1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에 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돈이 들어올지 모를 때 우리는 통장을 쳐다보며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그게 은퇴 후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해에는 절약을 결심하고 둘째 해에는 외출이 줄고 셋째 해에는 관계가 끊깁니다. 지출을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관계가 줄면 세상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불안은 고립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심리적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통장에 쌓아둔 자산은 멈춘 돈입니다. 돈은 움직일 때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예금 일부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형 ETF, 월세형 부동산, 개인연금 혹은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그 수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가 핵심입니다. 10%의 단기 수익보다 3%의 지속적인 흐름이 은퇴자의 심리를 지탱합니다.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은 수익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입금 주기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노동의 재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을 자유로움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고립이 시작됩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리듬, 인간관계, 그리고 소속감이 모두 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완전한 무직 상태로 머무는 건 위험합니다. 일이 꼭 직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자원봉사, 시간제 근무 혹은 취미를 활용한 소득 활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사라지면 시간의 의미도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면 돈의 가치도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구조화입니다. 은퇴자들은 흔히 지출을 줄이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전략입니다. 절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소비 패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비를 줄이고 변수비를 한정시키면 돈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비, 관리비, 의료비는 정기 지출로 묶고 여가비나 관계비는 한도 내에서만 소비합니다. 돈이 일정하게 나가야 마음도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지출이 들쭉날쭉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은 다시 소비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돈의 리듬이 깨지면 삶의 리듬도 함께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관계 유지비의 인정입니다. 은퇴 후 불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끊겨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를 사고 손주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 모임에 참여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생존비만 계산하고 관계비를 지출해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관계비는 사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외로움을 막는 비용이자 정신 건강의 보험입니다.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돈의 여유는 관계의 여유로 이어지고 관계의 여유는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버팀의 공식을 정리해 봅니다. 버팀력, 안정적인 현금 흐름, 지속 가능한 노동 구조화된 소비 유지 가능한 관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사람은 돈의 양과 상관없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갑니다. 국민연금이든 배당금이든 일의 소득이든 혹은 인간관계 속의 도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리듬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안정감입니다. 은퇴를 끝으로 보는 사람은 불안해지고 새로운 구조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버팁니다. 그 차이는 자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버틴다는 것은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의 리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퇴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일의 형태가 달라지고 돈의 흐름이 바뀔 뿐입니다. 결국 은퇴란 새로운 형태의 지속 가능한 생존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돈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관계의 온기, 시간의 의미를 지탱하는 도구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리듬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그 한 줄의 입금 내역이 당신의 노후를 버티게 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도 끊기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